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면 왜 교사를 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겠죠? 근데 교사를 하면서도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나요? 전 그런데. 근데 현실적으로 돈 모으는 건 어렵긴 합니다. 교사가 그렇게 소득이 높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2025 년에 공무원 월급 저연차 공무원들 월급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구분 교사 기준으로 23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보다 약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 교통 설문조사를 했는데 86% 39세 이하 교사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새로운 신기한 소식은 아니네요. 부수입도 제한적이죠. 공무원 신분이라 겸직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재능 있는 아니면 운이 좋은 두 개가 맞물린 선생님들을 제외하고서는 부수입도 사실 힘들다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월급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다들 여기서 벽에 부딪힙니다. 조금 꼰대 같기는 한데 이직 아니면 구조를 바꾸는 거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맞잖아요. 돈 벌고 싶으면 교사가 아니라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기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는 아직 이 직업이 좋고 그냥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직업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교직에 머물면서 구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사 월급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떤 논문을 읽어보니까 교사 봉급이 J자 커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초반에 임금 상승폭이 굉장히 낮은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상승폭이 커지는 거예요. 자, 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9호봉에서 12호봉까지는 그 호봉 차이가 미미합니다. 근데 13호봉부터 거의 10만 원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한 40호봉 즈음으로 가면은 20만 원 가까이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사는 초반에 힘은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교사 옆반 헌규고요. 원래는 에듀테크를 다루는데 요새 시간이 없어서 에듀테크 영상을 잘 못 찍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좀 좋아하는 다른 관심 분야로 재테크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같은 테크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요. 오늘의 주제는 왜 교사가 재테크하기 유리한가? 정신승리 아닌 정신승리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복리를 정말 최대로 느낄 수 있는 직업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사는 근속 연수가 굉장히 길잖아요. 요새 학교 분위기가 흉흉하다 보니까 신규 교사분들이 많이 이탈한다. 꼭 신규 교사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많이 면직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음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 길게 정년까지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S&P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미국 S&P 500 지수가 연평균 지난 100년간 10.49%의 수익률을 가져왔다고 해요. 이게 닷컴 버블, 코로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런 굵직굵직한 금융 위기들을 다 포함했을 때의 결과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연 10%니까. 그래서 이 연 10%로 미국 S&P 지수에 1만 불을 투자하고 20년 동안 지나면 576%의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말고 10년 더, 이제 30년 투자해 볼게요. 그러면 1383%의 수익이 난다고 해요. 고작 10년? 고작은 아니죠. 강산이 바뀌니까. 아무튼 10년 차이가 자산을 2배 이상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달러 말고 한화로 볼까요? 여기 그래프의 Y축이 조금 틀렸는데 조금 무시해 주시고 매달 30만 원씩 S&P 500 ETF에 적립 투자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20년 후에는 2.3억 원인데 30년 후에는 6.8억 원. 3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이렇게 복리가 무시무시합니다. 빨리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관건인 게 바로 복리인데 우리 교사는 고용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복리를 정말 최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방학이 골든타임입니다. 물론 방학 때 편히 쉴 수는 없는 건 알아요. 그치만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합쳐서 약 10주 정도 되는데 이 시간을 수업 준비 외에도 조금 알차게 사용하면 재테크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테크 공부랑 부수입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연수를 들으시면서 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할 수 있죠. 일반 직장인들 퇴근하고 두세 시간 쪼개서 해야 되는 걸 교사는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할 수 있으니까 꽤나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학을 재무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재테크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도 꽤나 이득이니까요. 우선 세 번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이거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재테크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채권형 인적 자본, 주식형 인적 자본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산하면 금융 자산만 떠올리기 쉬운데 부자들은 이 금융 자산에 인적 자본을 합해서 그걸 총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인적 자본이 뭐냐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현재 가치, 즉 직업 같은 건데 우리 교사처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업은 국가급 우량 채권을 보유하는 것 같다고 해서 채권형 인적 자본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직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소득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식형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채권형 인적 자본을 가졌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해도 균형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코로나 때 증시가 엄청 폭락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주식을 엄청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기 침체가 실제로 다가오면서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을 마구 던져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던 채권형 인적 자본의 사람들은 내실 있는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저가에 산 것들이 가격이 크게 올라서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소득이 나오고 그리고 이걸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최강의 방패이자 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건 지금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고 오래 가는 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기는 오겠죠. 뭐 미래의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코로나가 안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또 후회를 하겠죠. 내가 주식을 왜 했나?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용 안정성을 무기로 버틸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를 단단히 해놓고 항해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편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돈 얘기를 해서 좋네요. 그러면 나중에 봬요.